안녕하세요, 여러분. 회사 재무상태표에 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나요? 이게 아주 흔한 계정 과목인데 사실 여기에요. 수십억 원짜리 재앙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함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회사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냈는데 그게 어떻게 대표 개인에게 30억 원이 넘는 손실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하고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는 바로 미처본 이익 잉여금이라는 이름부터 좀 복잡해 보이는 녀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걸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면 왜 이게 위험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미처본 이익 잉여금이 대체 뭘까요? 사전적 정의를 한번 볼까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생긴 순이익 중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않고 유보된 금액이다.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너무 딱딱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와닿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해볼게요. 그냥 법인이 세금 다 내고 남을 순이익을요,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나눠주지 않고 회사 안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주, 즉 대표님 돈인데 아직 안 찾아간 돈인 셈이죠. 물론 대부분은 미래 투자를 위해서 아니면 비상자금으로 남겨두는 좋은 의도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바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떻게 쌓이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보면요. 아주 감장합니다. 매출이 생기면 거기서 원가랑 비용을 다 빼고 법인세까지 내고 나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게 남죠. 이 순이익을 주주가 배당으로 안 가져가면 그 돈이 그대로 회사 장부에 미처분이익 잉여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인 겁니다. 매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바로 장부상에 찍혀있는 이 숫자가 실제 우리 회사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장부에는 이익이 있다고 나오는데 돈은 없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걸 바로 종이 위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회계 처리 방식 때문입니다. 회계에서는요, 돈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그 시점에 바로 이익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상 매출이죠. 장부에는 이익이 찍혔는데 통장에는 아직 돈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심각한데요. 바로 가공 매출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연장해야 할 때 실제로는 팔지도 않은 재고를 팔았다고 장부에 거짓으로 기록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두 장부상 이익만 잔뜩 부풀리고 통장은 텅 비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 그럼 이 유령 같은 종이 위의 이익이 만약 회사를 폐업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과 만나면 어떻게 폭발하는지 아주 극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서류상의 이익을 쌓아왔더니 장부에 찍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무려 20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돈은 장부에만 있는 숫자지 실제 현금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데 외상값을 끝내 받지도 못하고 쌓여있던 재고도 팔지 못해서 이 20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세법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장부에 남아있는 이익 잉여금은 현금으로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그냥 대표가 배당으로 다 가져간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 결과 이 20억 원은 고스란히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잡히고요. 여기에 붙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무려 10억 8천만 원이나 부과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재앙의 전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대표님은 받지도 못한 돈 20억 원을 그냥 날리는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세금 10억 8천만 원을 본인 개인 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손실이 30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히 폐업할 때만 터지는 시한폭탄이 아닙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리스크를 만들어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회사의 순자산, 즉 자본에 포함되거든요. 이 금액이 불어나면 장부상 회사 가치가 계속 커지고 이건 고스란히 우리 회사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부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잔뜩 거품이 낀 주가는요,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엄청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원래 주식 가치는 5억 원이라서 증여세는 9천만 원이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 쌓인 서류상 이익 때문에 주식 가치가 15억 원으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럼 증여세는 무려 4억 4천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현금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3억 5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오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이건 심각한 경영 리스크로까지 이어집니다.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해도 인수하려는 쪽에서는 이 서류상 이익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가치를 엄청나게 깎거나 아예 인수를 꺼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요, 애초에 이 서류상 이익을 만든 가공 거래 자체가 세무조사에 아주 좋은 빌미, 그러니까 타겟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 국세청이 직접 밝힌 비정기 세무조사의 공식적인 사유입니다. 다른 것도 다 무섭지만 특히 저 2번 항목을 주목해 주세요. 가공, 위장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출 등을 위해서 장부상 이익을 부풀리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해당합니다. 이건 그냥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등 뒤에 저를 조사해 주세요 라고 관역을 붙이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폐업할 때의 악몽, 부풀려진 주가 때문에 내는 증여세 폭탄, 세무조사 위험까지. 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단순하고도 아주 위험한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내지 않아도 될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은 그냥 어쩔 수 없는 운명일까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할 수 있는 재앙이고요.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안다면 충분히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재무제표는 그냥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내 회사 재무제표가 들려주는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는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우리 회사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때입니다.